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네요. 시청률도 14%까지 올랐고 저 역시도 열심히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요즘 새로운 화두거리가 생긴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네요. 이 드라마 덕분에 요즘 관심도 욕도 한꺼번에 받고 계신 분이 있죠. 바로 이태호 역의 박해준 배우입니다. 부인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집안 경제를 말아먹으려고 하고 아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역대급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최근화에서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을 남기면서 더욱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질타를 끌어모으고 있죠. 바람을 피는 여러가지 이유들. 이태호는 왜 부인을 두고 바람을 폈을까요? 일반적으로 바람을 피는 이유는 엄청나게 다양해요. 아래의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죠. 낮은 자존감, 순간의 실수, 성적인 충동을 계속 조절하지 못해서, 스릴감과 위험함 그 자체에 매료되어서, 처음에 설렘을 찾고 싶어서, 상대를 상처 주고 싶어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기타 등등. 이태호가 바람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극중 이태호는 순간의 실수로 바람을 피고 후회하는 중도 아니고 성적인 이슈가 드러나지도 않았으며 김희애와의 애정행각에도 큰 문제가 없었죠. 또 스릴이나 위험을 즐기는 성향이나 능력이 없으며 김희애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위에 제가 나열한 여러 이유들 중 상당수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낮은 자존감은 극중에서 이태호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존감은 안 끼는 곳이 없네요. 이태호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이 부실한 상태에서 위험한 선택들을 이어가는 중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태호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았어요. 이 밖에 다른 이유들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태호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1. 불균형의 관계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분들은 상대가 선의로 제공하는 것들도 경계하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만큼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선의에 감사한 마음조차 가지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동등한 관계여야 함에도 부모와 어린 자식 사이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든 관계에 책임을 지는 정도가 부모에 속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자원을 제공하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상대도 동등하게 대응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만 있는 사람은 그 자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은 멀기만 하고 결국 상대의 선의를 받으면서도 불편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계속될수록 더욱 스스로가 초라해 보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는 초라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불륜이 자신의 독립심이나 권위를 확인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죠. 2.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에 지나치게 휘둘린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것에 엄청나게 확신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절대 남들에게 들킬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극중 이태호는 부인 외에 2명에게 많이 휘둘립니다. 한 명은 이경영으로 대표되는 권력자입니다.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줄 권력자의 말이나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나 거기에 그칩니다. 정작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부인의 도움에 기대거나 아부할 뿐이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계속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처음부터 나왔었죠. 물론 권력자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태호의 모습은 낮은 자존감의 충분한 증거로 보입니다. 다른 한 명은 불륜 상대인 한소희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보다 잘난 부분만 봐준다고 여겨지는 상대에게 이태호는 모든 걸 퍼붓는 행동을 하게 되죠. 상대가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평가를 무시하며 살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서만 발견하고 있다면 자존감을 쌓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위 두 가지 이유 외에도
가정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등에서도 자존감 이슈가 드러나나 아직 많이 밝혀진 것이 없어서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상담사로서 바람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내담자에게 낮은 자존감이 바람핀 행동에 대한 정당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태호는 가정을 파괴시켰고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분명히 상대에게 그 책임이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상대가 왜 그랬는지 다 한꺼번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은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돌보기 위한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부부의 세계의 원작과 복수의 심리를 이야기한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드라마를 보실 수 있어요.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보여줄 복수의 심리. 당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기만하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이 없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과도한 샷. 상담사로서 부부의 세계처럼 바람핀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생각해서 적어본 글입니다. 부부의 세계 김희애가 박혜준과 이혼하고 새 삶을 사는 전개가 빠르게 펼쳐졌다. 하지만 그 말미 박혜준과 한소희가 다시 돌아오면서 김희애가 충격을 받았고 또 다른 비극이 암시됐다. 11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6회에서는 이태호와 여다경의 불륜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오열하는 지선우의 모습이 그려졌다. 지선우는 그거 알아? 이젠 우리 절대 예전으로 못 돌아가라며 우리 부부, 아들 준영이 모두를 망친 건 너야. 똑똑히 알겠니? 라고 말했다. 이에 이태호는 내가 망쳤다고? 아니, 우릴 망친 건 내 악랄함이라며 적어도 인간이면 어떻게 준영이를 당신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소리를 하냐. 준영이한테 아버지를 빼앗을 권리 없다고라고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맞섰다. 그러자 지선우는 아니, 이미 넌 끝났어. 준영이가 다 봤어. 너랑 여다경이 무슨 관계인지라고 말했고 이태호는 충격을 받았다. 한편 고유림은 남편 손재혁이 친구 지선우와 외도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재혁은 지선우가 있다고 생각해 호텔방을 찾았지만 고유림이 있자 당황했다. 그는 지선우 이 여자 정말 지독하구먼이라고 말했고 고유림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 수시로 바람 피우는 거라고 응수했다. 이에 손재혁은 다 알고 있었다며 새삼스럽게라며 상황을 피하려 했고 고유림은 지선우니까라며 잤니? 그 여자랑? 이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손재혁은 마음을 나누진 않아. 지선우도 다른 여자들과 다를 거 없어. 선우씨 좋아할 거라 생각한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고유림은 마음 주지 않았으니 떳떳하단 거냐? 내가 그렇게 싫으니? 라고 되물었고 손재혁은 당신이 싫다기보다 지루한 관계 싫다는 게 맞겠지라고 응수했다. 고유림은 내가 지루할 때 당신은 뭘 했는데? 서로 부족한 것 채워주면서 재미를 찾아가는 게 부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손재혁은 나는 그게 잘 안 되라고 말했고 고유림은 더 할 얘기 없겠네 그럼이라며 돌아섰다. 손재혁은 고유림을 붙잡으며 알았어. 문제 나한테 있다. 정상 아닌 거 인정해라고 했지만 고유림은 나한테 미안하긴 해? 라는 질문에 손재혁이 답하지 않자 그대로 나갔다. 고유림은 집 앞에서 지선우와 만났다. 지선우는 고유림의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라는 말에 난 내가 알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말할 거라고 했다. 숨김없이라고 말했다. 고유림은 당신 정말 사람 질리게 해. 그게 멋있다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도 그럴 줄 알지? 천박해. 그게 딱 내 수준이라고 비웃었다. 이에 지선우는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랑 재밌게 여행 갔다 온 너 천박한 걸로는 피차 마찬가지라고 응수했다. 고유림은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남편이랑 잤니? 라고 물었고 지선우는 어라고 답했다. 이에 고유림은 우리 부부까지 그렇게 만들고 싶었나 본데 너 실패했어. 넌 네 가정 못 지켰지만 난 지킬 거거든.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 절대로라고 대응했다. 그러자 지선우는 이혼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다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친구라고 생각했던 너마저 날 속였다는 게 못 견디게 슬펐으니까라고 고백했다. 고유림은 당신같이 가식적인 여자. 난 한 번도 친구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라고 했고 지선우는 그랬니? 내 생각도 그런 줄 알았다면 내 마음이 더 아팠을 텐데라며 씁쓸하게 말했다. 이태호는 여다경과 재결합했다.
이태호는 지선우가 여다경의 집에서 그의 부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자 좌절했고 여다경 집 앞에 있다가 여다경이 나오자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여다경은 나 돈 때문에 나 만난 거야? 라고 물었고 이태호는 너도 정신 나간 여자 말을 믿겠다는 거냐며 여 회장님은 내 작품에 투자하신 거다. 순수하게 내 열정과 작품 세계를 보신 것이라고 응수했다. 여다경은 담배 끄라고 애한테 해로워라며 자신이 아이를 낙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호는 나는 다 포기할 수 있어. 엄마도 아빠도 아빠 때문에 누렸던 것 모두 다라고 답했다. 이태호는 여다경을 끌어안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고백했다. 다음날 여다경은 이태호에게 내조를 약속했지만 이내 이태호가 아들 이준영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자 이를 두고 크게 다퉜다. 이태호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분노했다. 이때 박인규가 나타났고 자신의 여자친구 민현서의 행방을 묻고는 지선우가 민현서를 이용해 둘을 미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를 들은 이태호는 지선우가 근무 중인 가정사랑병원으로 가 병원장에게 박인규로부터 들은 사실을 폭로했다. 박인규는 병원장실을 나서며 지선우에게 그렇게 돈 달랄 때 진작 줬어야지라고 말했다. 병원장은 환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입원시키겠다 말한 사실이냐고 물었다. 지선우는 정당방위였다고 했지만 이태호는 남편 미행시킨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어떻게 환자를 이용해서 나를 미행해라고 비웃었다. 그러면서 이태호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걱정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보셨죠라고 말했고 지선우는 의도를 갖고 모함하는 것이라며 병원장을 설득하려 했다. 이에 이태호는 당신이야말로 의도를 갖고 날 모함하는 거 아니냐? 대체 언제부터 이혼 준비했냐고 받아쳤다. 병원장은 이혼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다며 날뛰었고 이태호는 그래 바람 피운 건 잘못했다 쳐. 미행에 폭행, 협박 그건 정상이라 보기 어렵잖아. 당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준영이 믿고 맡기겠나라고 거들었다. 지선우는 결국 준영이 때문이었냐? 날 문제 있는 사람 만들어서 빼앗으려고라고 응수했다.